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드니 시내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타운홀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동상은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인데요. 이 동상에 있는 왼쪽 건물을 퀸 빅토리아 빌딩 QBB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으로는 타운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내 가장 그 센터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 지하로 타운홀이라는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시내에는 총 3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랑 가까운 위냐드, 그리고 지금 바로 센터에 있는 타운홀, 그리고 저 밑으로 이제 차이나타운과 가까운 센트럴이라는 스테이션이 있어요. 모두 다 이 지하철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때 빅토리아 여왕 동상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오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미팅 장소로 혹은 제일 먼저 시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위해서 나오는 곳일 수도 있어요. 네, 이 퀸 빅토리아 여왕에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시드니의 도로 체계, 그 다음에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여러분이 지내시면서 꼭 필요한 몇몇 장소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도로명과 번호가 나와 있는 표지판을 쉽게 만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길이 무슨 스트리트이고 여기 몇 번지부터 몇 번지에 건물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조지 스트리트 길을 중심으로 이쪽은 짝수로,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은 홀수로 번호가 진행돼요. 물론 여기가 2번이었다고 해서 바로 건너편이 1번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쪽은 짝수 방향으로 진행되고요. 한쪽은 홀수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수 번호면 어디서 주소를 찾아야 될지, 짝수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도로명 주소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다니시는 것도 시드니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영국의 지명하고 똑같아서 영국에 있다 오신 분들은 또 되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텐데 도로명 주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드니에서는 구글맵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저처럼 지금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니어미 또는 어드레스를 입력하시고 구글맵을 서치하시면 여러분을 잘 안내해 줄 겁니다. 호주에서는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고요? 구글맵입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에게 은행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NZ라고 하면 이제 호주의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은행들이 쭉 나가죠. 네, 호주의 대표적인 은행들이고요. 여러분 오시면 이제 은행 계좌를 오픈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면 이제 은행을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셔서 호주에서의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게 될 텐데 이왕이면 좀 오전에 가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되는데 시내에 있는 은행들은 조금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도 바로바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 곳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 계좌 만드실 때 여러분 거주하고 계신 주거 지역 근처에 있는 은행 브랜치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를 많이 쓰시니까 이전처럼 뭐 현금을 출금하시거나 하는 일들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현금 쓸 일 좀 있으실 거예요. 은행 안에 들어가셔서 ATM을 좀 안전하게 이용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또 뭐 편의점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ATM들 좀 있어요. 그리고 은행 로고가 붙어 있지 않은 ATM들도 좀 있는데 그런 ATM은 가능한 좀 사용하지 마시고요. 차이나타운에 있는 ATM은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좀 해킹에 노출이 된 사례들이 몇 번 있어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편의점에 있는 ATM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렇게 ATM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이용하려고 줄을 서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지켜주셔야 될 거 하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ATM 이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조금 쳐다본다거나 혹은 너무 바짝 붙어 서 있으면은 여러분 좀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멀리 서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 갖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다가 앞사람이 일을 다 보고 떠나면 천천히 여러분 볼 일을 보셔도 됩니다. 네, 호주에 오셔서 겪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감기라든지 혹은 배탈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구글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뭐 GP 니어미, 메디컬 센터 니어미를 찾으시면은 여러분 근처에서 가실 수 있는 병원들을 검색하실 수 있고 리뷰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는 병원은 바로 이 체스우드라는 지역에 있는 한인 의사가 있는 병원입니다. 호주의 병원 시스템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GP를 만나셔야 되는데 GP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뭐 메디컬 센터, 패밀리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그 간판을 달고 있는데요. 일단 GP가 상주하는 병원을 제1차 의료기관이라 먼저 방문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GP,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마 가정의학과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간단한 검진을 한 다음에 만약에 스페셜리스트, 뭐 안과를 가야 된다거나 혹은 뭐 외과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한다든지 하면 여기서 스페셜리스트 닥터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응급실 가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이 GP를 먼저 만나셔야 되는데요. 체스우드라는 지역, 한인들이 조금 모여 사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스트라스필드라든지 이스트우드라든지 에핑 같은 지역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곳에는 한인 의사들이 상주하는 병원들이 제법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의사소통 편하게 의사를 만나보고 싶으실 때는 한인 의사가 있는 GP를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고요. 병원 이용하시게 되면은 걱정되는 거 하나 있죠? 병원비 문제가 좀 고민이실 텐데요. 자, 우리 학생들 대부분 다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 들고 오실 거예요. 여행자 보험으로 병원비는 다 아마 대부분 커버가 될 겁니다. 일단 오시면은 여기 호주 내 의료보험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풀피를 다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한 90불에서 100불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내시고 의사 소견서랑 그다음에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100%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들고 계신 보험의 또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보험 내용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호주에도 한의원이 꽤 있어서 한국 의사가 상주하는 한의원이 좀 있습니다. 가셔서 뭐 침도 맞으시고 뜸도 뜨시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행자 보험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이용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잘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네 내과를 가실 때 예약을 하고 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호주 병원들은 대부분 예약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아픈데 예약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 뭐 예약을 해달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아플 때는 그냥 워킹 하셔도 됩니다. 조금 대기 시간이 길어지실 수는 있지만 꼭 예약하지 않고도 여러분 급하실 때는 그냥 방문하시면 돼요. 다급하게 아프거나 뭐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룸을 좀 검색하셔서 가실 수 있는데, 그 이머전시 룸을 가실 때 요즘 우버가 잘 돼 있으니까 우버 불러서 이머전시 룸 가달라고 얘기하면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병원 이용 해외라고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시스템이니까 차분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이 꼭 이용하시게 될 약국입니다. 호주가 건강식품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비타민들 많이 사가시게 될 텐데, 제 뒤에 보시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호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하고, 또 간단한 의약품도 파는 곳이기도 하고요. 혹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 처방전을 갖고 조제된 약을 조제해서 구입하시는 곳도 이 바로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안에 있습니다. 뭐 케미스트 웨어하우스 외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의 샵들이 있어요. 근데 뭐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는 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여러 군데 가격을 비교하시면서 의약품 구매하시거나 혹은 여러분 귀국하실 때 비타민도 한번 가격 비교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시드니에서의 공공 예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 뒤로 에스컬레이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실 일이 꽤 있을 텐데요.
앞 사람하고의 충분한 거리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칸 정도 뒤에 타시기 바라고, 타실 때는 왼쪽에 서 계시고 오른쪽으로는 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팩을 메시는 경우 많을 텐데 이왕이면 조금 앞쪽으로 메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좀 먼저 탈 수 있도록 주변에 누가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는지 한번 둘러봐 주신 다음에 타시고,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네, 양보하시면 시드니에서 아마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콜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같은 개념의 마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때 주로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콜스 또는 울러스, 이 두 개 양대 그 대형 마트가 있고요. 요즘은 또 독일계 마트인 알디가 약간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도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콜스라든지 울러스, 그다음에 알디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가격도 좀 비교해 보시고요. 세일을 아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세일하는 품목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세일하는 곳이 어딘지 좀 찾아보셔서 구매하시는 이런 센스도 좀 필요하실 겁니다. 간단한 의약품 정도는 콜스나 울러스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호주에는 이런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 없이 하는 무인 계산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이제 마트에서 쇼핑하시고 계산할 때는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제 뒤로 지금 보이시는 곳들이 모두 무인 계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코드 읽고 그 다음에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거나 혹은 현금 결제도 가능한데, 요즘 뭐 현금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고 카드로 결제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그 일본식 디저트 카페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에 보시면 이런 QR코드 판이 있는 곳들이 요즘 많이 보일 거예요. 물론 없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QR코드가 있다라는 거는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여기서 오더하라는 뜻이에요. 네, 프로세싱 페이먼트라고 나오네요. 네, 오더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문과 페이먼트를 모두 테이블에서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 네, 음식이 나왔네요.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시드니 어떠셨어요? 네, 시내 구경 잠깐 시켜드렸는데 이제 오셔서 여러분의 시드니를 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 보이시죠? 네, 아마 이곳이 여러분 꼭 방문하실 장소이기도 할 텐데,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호주에서 여러분의 추억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